오늘도 수원 삼성이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면서 3대3 충북 청주와 무승부를 거뒀는데 사실 무패 기록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최근 리그에서만 보면요. 리그에서 7경기 무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좀 아쉬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순위 싸움에서 인천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아무래도 충북 청주가 순위가 낮은 팀에 속하기 때문에 10위잖아요. 청주가 약간 하위권 팀이다 보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인천과의 승점 차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따라 붙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는 전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 선수들의 수비적인 실수가 많았던 경기죠. 어떤 거였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실점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점 장면. 이 장면 보면 뒤에서 그냥 롱킥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롱킥을 때리고 앞쪽에서 경합을 하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경합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페드루와 경합을 하면서 볼을 그래도 가운데로 떨어뜨려줬습니다. 경합에서 이겨서. 그리고 이기재가 떨어뜨려준 볼을 고종현 선수가 가서 클리어링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재가 떨어뜨려준 볼을 고종현 선수가 갑자기 다이빙 헤더로 골키퍼한테 줘요. 다이빙 헤더. 근데 이 다이빙 헤더가 아무래도 힘이 제대로 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타이밍도 제대로 안 맞아서 분명히 페드루가 달려들고 있는데 백패스가 힘없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골키퍼 쪽으로 거의 뭐 큰 절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페드루 입장에서는 지나가세요죠. 이렇게. 그래서 백패스를 하다가 페드루가 편안하게 이 백패스를 가져가게 되고요. 완전히 이거 1대1 찬스에서 골키퍼가 나오는 것도 제껴낸 다음에 페드루가 빈 골대에 득점을 하는 너무나 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수원 삼성이 오늘 경기는 좀 너무할 정도로 수비 라인의 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최후방에 고종현과 권한규,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가브리엘과 페드루 두 명이 1대1로 맞붙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실점 장면도 완벽한 실수죠. 이 장면 보면 아래쪽으로 가브리엘 선수가 내려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권한규가 가브리엘을 따라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페드루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페드루가 왼쪽으로 넘어갈 때 고종현 선수가 페드루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드루에게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때 페드루가 볼을 잡는 순간 고종현 선수가 따라가면서 본인의 자리를 비워뒀어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권한규 선수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가브리엘이 뛰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규 선수가 여기로 내려와줘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권한규 선수가 페드루 쪽으로 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중앙 수비수 2명이 공격수 1명에게만 붙어있고 뒤로 빠지는 가브리엘을 아무도 마크를 안 하고 있죠. 권한규 선수가 갑자기 페드루 쪽으로 붙으면서 가브리엘의 마크맨을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페드루가 볼을 잡을 때 권한규와 고종현 2명의 센터백이 모두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가브리엘이 편안하게 뒤로 빠지고요. 여기서 뛰어가는 가브리엘에게 패스 한번. 어려운 장면도 아니었고 매우 그냥 쉬운 장면이었는데 수비가 순간적으로 페드루에게만 쏠리면서 뒷공간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1대1 찬스를 잡게 되고요. 이 1대1 찬스에서 편안하게 득점.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고종현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소도 있겠지만 권한규, 이기재, 고종현, 이건희 이런 포백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수비적인 미스가 너무 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어떻게 뭔가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실수가 오늘은 좀 많이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충북 청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의 약한 연결고리를 공략하는 것을 좀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 삼성의 뭐 수비 라인의 실수도 있었지만 전술적으로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은 어떤 거였냐? 수원 삼성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파울리뉴가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일류첸코와 김지현 투톱을 배치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일류첸코와 김지현이 앞쪽에서 압박을 합니다. 근데 앞쪽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요 사이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그래서 청주가
오늘 경기를 할 때 편안하게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거리가 좀 수비를 할 때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충북 청주가 또 좋은 공격 작업 방향을 가져간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충북 청주보다 강팀이다 보니까 라인이 올라와 있잖아요.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페드로와 가브리엘 두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볼을 받은 선수가 앞쪽으로 이제 패스를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패스를 줄 때 오른쪽보다 왼쪽 수원 삼성의 가장 피지컬이 약한 부분 고종현과 이기재의 이 사이 공간으로 계속 롱킥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기재 선수가 롱킥이 왔을 때 여기서 공중볼 경합을 하면 페드로와 경합할 때 혹은 오른쪽 윙백인 여승원이 붙어서 이기재랑 경합할 때 이럴 때 이 공간에서 제공권 싸움, 피지컬 싸움이 그렇게까지 이기재 선수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미드필더 라인에 수원 삼성이 좀 선수가 없으니까 중원을 거쳐서 반대편 충북 청주의 기준으로 오른쪽 라인으로 계속 롱패스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뭐 충북 청주가 준비해 나왔던 것일지 아니면 경기 중에 이런 롱킥이 계속 나오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까 이제 첫 번째 골이 나올 때도 보시면 앞쪽에 일류첸코와 김지현 두 선수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 라인 사이의 공간 여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울리뉴가 있었다면 파울리뉴가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 라인 사이의 공간을 메워줄 텐데 파울리뉴가 없다 보니까 이 라인 사이 공간이 편안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미드필더에게 패스가 그대로 넘어가고 충북 청주가 받아서 여기서 롱킥을 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롱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롱킥이 넘어오는데 이 롱킥이 달려 들어가는 페드로와 이기재 간의 제공권 싸움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가 이런 경합을 붙이는 상황에서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경합이 붙는데 여기선 그래도 이기재 선수가 잘 걷어내긴 했는데 약간 불안하게 이 앞 공간으로 어설프게 떨어져요. 이런 경합을 계속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종현 선수의 실수가 나오는 거였고요. 이런 장면을 오늘 경기 계속 노립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겼을 때 또다시 이기재가 뛰어들어갈 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었던 여승원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기재와 경합하는 장면. 오늘 이것을 충북 청주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해온 것 같아요.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간격이 좀 커요. 수원 삼성이 오늘따라. 그래서 이 라인 사이로 또 들어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가 또다시 요 라인 사이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넘기는데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또다시 달려 들어가는 이기재, 뛰어 들어가는 페드루 이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롱킥이 넘어올 때 이기재 선수가 롱킥을 못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이 뒤로 흘러요. 근데 심지어 양영모 골키퍼가 나올 거면 나오고 안 나올 거면 안 나와야 되는데 어설프게 나옵니다. 어설프게. 근데 볼이 바운드가 되다 보니까 골키퍼는 나오고 있는데 볼이 바운드가 돼서 골키퍼 키를 넘겨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이기재도 볼을 흘리고 골키퍼는 나왔는데 볼이 뒤로 흘러서 골키퍼까지 자연스럽게 롱킥이 그냥 오픈 찬스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페드루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좀 아쉬웠지만 이런 사실 뭐 수비적인 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저렇게 경합을 붙였을 때 경합에 대한 충북 청주의 방향성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기재와 경합을 시킨다. 이 방향성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수원 삼성이 일류첸코와 김지현 두 명의 투톱을 쓰니까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붙었을 때 공격수들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진다는 거 이런 문제까지 오늘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되게 비슷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볼이 뒤로 그냥 넘어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수비수에게 패스를 주는 건데 이미 그것을 눈치채고 가브리엘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 백패스가 정말 안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뒤에 권한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권한규의 발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권한규의 머리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권한규가 이거를 수비수는 달려나와 있는데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는데 볼이 뒤로 흘러서 달려가는 가브리엘에게 연결됩니다. 스루 패스처럼. 그래서 권한규가 약간 앞으로 쏠려 있을 때 가브리엘은 뒤로 빠지고 심지어 수원 삼성의 백패스가 권한규의 뒤쪽으로 흐르면서 완전히 가브리엘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뒷공간이 편안하게 무너지면서 가브리엘이 측면 공간을 또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피스 이 장면에서도 요 장면 여기서 이규성 선수가 선수에게 마크를 하고 있었어요. 1대1 마크. 근데 1대1 마크를 하다가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약간 뒤로 빠집니다. 이 선수가 이강한 선수였는데 살짝 뒤로 빠지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규성 선수가 이 선수를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규성 선수가 안 따라가고 그냥 골 에어리어 앞에만 있고 충북 청주는 안쪽에 있다가 뒤로 나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춥니다. 완전히 마크맨을 놓쳤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머리에 볼을 맞춰서 떨어졌는데 이규성 선수가 이 앞에서 볼을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볼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든 이 앞쪽에 서 있었으면 끊어냈어야 되는데 끊어내는 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양형모 골키퍼가 이 슈팅을 걷어냈는데 걷어낸 게 충북 천주에게 가면서 그대로 득점. 오늘 이제 이 실점 장면들은 전술적인 것들을 빼놓고도 전반적으로 이 수원 삼성이 너무할 정도로 수비 라인의 개인적인 미스가 처참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왼쪽에 있는 이기재부터 고종현, 권한규, 이건희 이 포백의 모든 선수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최전방에 일류첸코와 김지현 이 두 명의 선수가 앞쪽에서 붙어있는 건 좋은데 앞쪽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투톱일 때랑 파울리뉴가 있을 때 이것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파울리뉴가 요 라인 사이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파울리뉴가 미드필더 라인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일류첸코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이때 떨어뜨려주면 파울리뉴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죠. 이렇게. 그러면 수비가 파울리뉴에게 붙어 있다가 파울리뉴가 달려나가는 동선에서 볼을 잡아요.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아도.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는 어떤 식이냐면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두 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내려가면서 파울리뉴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앞쪽에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앞쪽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을 달고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파울리뉴와 다르게 동선 자체가 올라가면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서 수비수의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지현이나 일류첸코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에게 둘러싸여서 볼을 뺏기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 특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울리뉴가 없을 때 미드필더를 한 명 쓰는 게 아니라 투톱을 써서 이렇게 앞쪽으로 선수들이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게 만드는 이 전략 자체가 오늘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일류첸코가 수비의 라인 사이에 있어요. 이 라인 사이. 그러면 여기서 일류첸코가 패스를 받는데 보통 같으면 일류첸코가 조금 더 앞쪽에서 붙어있고 수비가 못 올라오게끔 방해를 해주고요. 방해를 해줄 때 미드필더 지역에서 파울리뉴가 올라가면서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죠. 근데 오늘 경기는 파울리뉴가 없으니까 일류첸코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수비들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일류첸코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데 수비도 당연히 일류첸코를 따라서 올라오고 그러면 일류첸코가 볼을 받을 때 요 라인 사이에 수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수비에게 둘러싸이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변성환 감독이 투톱을 구성할 때도 뭔가 최전방에 일류첸코, 세컨드 스트라이커 파울리뉴 이랬을 때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류첸코와 김지현 일류첸코와 김현 이런 식으로 그냥 최전방 공격수 두 명을 앞에만 두어버리니까 앞쪽에 있다가 내려오기만 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은 사라지는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앞쪽에 있다가 내려오는 선수를 향해서 끌려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수원의 공격이 어려워지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경기가 뭐 수원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공격적으로도 풀어나가는데 매우 좋지 않은 면들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투톱을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점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점골 나왔을 때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일류첸코와 김지현이 같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일류첸코가 이제 집중이 많이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일류첸코 쪽으로 뒷걸음질을 모두 칩니다.
그러니까 컵백이 올라왔을 때 김지현 선수가 요 컵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크게 나왔죠. 공격수가 2명이니까. 그래서 일류첸코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김지현에게 공간, 여기서 김지현이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일류첸코가 득점 나올 때도 여기서 박스 안에 키가 큰 선수가 2명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청주의 수비가 신경 써야 되는 선수가 많아요. 박스 안에 이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일류첸코가 뛰어 들어가는 요 공간에 대한 수비가 순간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류첸코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때 크로스가 올라오고, 이 크로스를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앞쪽에 있는 이제 김지현 선수에게만 쏠리면서 일류첸코가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이렇게 공격수가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많기 때문에 공격수를 2명 모두 다 체크를 못하고 1명을 놓치는 이런 장면들이 전반전에 수원이 득점할 때, 후반전에 득점할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투톱이 저렇게 뭐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는 장면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좋지 않더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 수원 삼성이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수비에 대한 대처가 약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장면 보면 측면에서 박승수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2명의 선수가 이제 측면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쪽으로 박승수, 이기재가 올라갔는데, 이러면 이 뒷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잖아요. 왼쪽에 라인이 모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규성 선수도 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고 포지셔닝 자체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을 커버할 선수가 없어서 턴오버가 나오는 순간 이 공간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 이 충북 청주의 가브리엘이 이 공간으로 너무나 이제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그냥 비어있는 공간으로 찔러주면 아무도 이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정말 말 그대로 라인을 올렸다가 뒤에 2명의 수비수만 두고 왼쪽 라인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패스가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그냥 편안하게 가브리엘이 질주를 하면서 수원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런 걸 보면 공격을 할 때도 약간 오늘 경기가 밸런스가 좀 많이 깨져 있는 포지셔닝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오늘 변성환 감독이 투톱을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세라핌 이렇게 올라가요. 김지현, 일류첸코, 실바 4명의 선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라인 사이의 선수가 좀 부족하니까 이기재나 뭐 이건희 이 선수들로 올라가는 동시에 이규성 선수가 한 칸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보통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으면 파울리뉴가 요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규성이 뒤에서 좀 지켜주는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데, 파울리뉴가 아니라 김지현이 배치가 되니까 앞쪽으로 너무 올라가면서 라인 사이를 채워주려고 이규성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순간 이기재와 뭐 세라핌 이런 선수들이 올라간 요 자리가 편안하게 열리는 이런 장면들, 이런 구도가 오늘 경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성환 감독이 오늘 최전방에 파울리뉴가 없을 때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투톱을 쓰는 게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는 뭐 이렇게 전술적인 분도 좀 아쉬운 게 있었지만 사실은 뭐 전술적인 면보다 더 수비 라인의 실수가 심각하긴 했죠. 그런 것을 고려해도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인천과의 승점 차이가 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승점 차이가 7점 차이, 2경기, 3경기 차이까지 좀 나기 시작했고, 이러면 다이렉트 승격보다는 물론 이제 아직은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지만 인천과 다이렉트 승격 경쟁보다 2, 3, 4, 5 요 이제 승격권 경쟁을 수원 삼성이 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인천이 좀 압도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도 있고, 수원 삼성이 이제 인천은 계속 꺾이질 않는데 중간중간 이제 무승부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점점 더 승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인천과의 승점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좀 충북 청주라는 그래도 승리를 쌓아야 되는 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매우 아쉽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봤으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는 수비수 1명 정도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뭐 레오가 빨리 뭐 이제 적응을 해서 나오던가.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경기는 뭐 선수들, 변성환 감독의 뭐 파울리뉴가 없을 때의 플랜들,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 수원 입장에서는.